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한 명이 익명 소식통 4명을 추적해서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쟁 기간 동안 이란에 비공개 보복 타격을 가했다. 공식 발표가 아닙니다. 사우디도 이란도 둘 다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이 어젯밤 미국장 한가운데에 떨어지자 브렌트유는 한 배럴 108.1달러, 서부 텍사스산은 102.43달러에 마감됐습니다. WTI 하루 변동 플러스 4.45%. 시장이 한동안 입에 올리지 않던 단어 하나가 다시 차트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그리고 그 단어 하나가 어젯밤 미국장에서 가장 이상한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다우는 플러스 0.1%로 살짝 올랐는데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QQQ는 마이너스 0.85%. 안을 들여다보면 더 기괴합니다. 엔비디아는 플러스 0.61%로 또 사상 최고가 근처에 붙는데 같은 반도체를 묶어놓은 SOXX는 마이너스 3.15%로 무너졌습니다. AMD는 마이너스 2.29%, 테슬라는 마이너스 2.60%. 같은 칩 섹터, 같은 시간, 정반대 방향. 어젯밤 시장은 모든 것을 한 묶음으로 사지도 한 묶음으로 팔지도 않았습니다. 분류기를 매우 조용히, 매우 정확하게 돌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풀어볼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분류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돌았는가? 그리고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반 정규장이 열리면 그 분류기가 다시 돌 텐데 저처럼 롱페이지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무엇을 떨어뜨릴 것인가? 어젯밤 장은 사실 시청자분이 오늘 밤 무엇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예습 자료였습니다. 한 줄도 그냥 흘려서는 안 됩니다. 원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우디가 이란에 비공개 타격을 했다는 보도가 무서운 이유는 그 자체가 새 전쟁의 시작이라서가 아닙니다. 무서운 이유는 시장이 끝났다고 가격에 박아둔 사건이 사실은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EIA,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자신들의 원유 전망 보고서를 이런 가정 위에 세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5월 말까지 닫혀 있고 6월에 점진적으로 다시 열리며 분쟁 이전 수준으론 2026년 후반에 회귀한다. 그리고 어젯밤 EIA가 발표한 새 보고서에서 이 가정이 한 줄 더 늘었습니다. 만약 호르무즈가 6월 말까지 계속 닫혀 있으면 원유 가격은 현재 전망보다 한 배럴 20달러 더 높다. 같은 보고서 안에서 EIA는 4월 한 달 동안 이라크, 사우디, 쿠웨이트, UAE, 카타르, 바레인 6나라에서 하루 약 1,05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이 셔신 상태였다고 적었습니다. 5월에는 그 셔신 규모가 하루 약 1,080만 배럴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EIA의 모델 안에서 호르무즈는 곧 다시 열리는 것이 베이스라인입니다. 사우디 보복 타격 보도는 그 베이스라인의 다른 쪽 꼬리, 더 길어질 가능성을 다시 키운 것입니다. 시장은 그 꼬리 두께 변화에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WTI 6월물 한 배럴 플러스 4.36달러, 브렌트 6월물 플러스 3.80달러, USO ETF는 하루 플러스 4.07%, 올해 들어 USO 누적 가격 상승률은 플러스 100.25%, 1년 만에 2배가 넘어간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흔히 들리는 표현, 잊혀진 자산의 가장 무서운 버전입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진짜는 그 밑에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어젯밤 발표문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국은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다국적 임무에 드론, 전투기, 군함 한 척을 기여한다. 1억 1,500만 파운드의 추가 자금이 기뢰 탐지 드론과 대드론 시스템에 배정된다. 일본 NYK 라인의 CEO는 니케이의 중동 외 지역 공급망을 위해 더 많은 유조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 해우는 우리는 여전히 호르무즈 통과를 피하고 있다고 했고 UAE 국영 석유사 아드녹 CEO는 WSJ에 호르무즈가 열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수출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백악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은 옳은 일을 하거나 우리가 끝낼 것이다. 이란은 협상하거나 끝장난다. 1시간 뒤 별도 발언에서는 오펙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5발화를 한 줄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호르무즈는 닫혀 있고 닫혀 있는 동안 비용은 누군가 치르고 있습니다. 영국 납세자는 영국 해군 비용을, 일본 화주들은 우회 운임을, 아드녹은 멈춰있는 매출을, 머스크는 회피 항로의 시간을, 미국은 외교의 정치적 비용을. 그 비용은 어딘가에서 회수되어야 합니다. 회수되는 가장 간단한 경로는 유가입니다. 그리고 회수가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면 회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여기서 어젯밤 두 번째 사건이 들어옵니다. 미국 동부 시각 오후 1시 반 무렵 시카고 연준 총재 굴스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가 던진 문장 4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CPI 보고서는 우리에게 별로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유가나 관세 관련 항목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위로 흘러가는 것이 걱정스럽다. 노동시장은 안정적이지만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내 문장은 단순한 매파 발언이 아닙니다.
굴스비는 시카고 연준 안에서 가장 비둘기파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작년 가을 그는 금리는 상당히 내려올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고 어젯밤에도 꽤 내려올 수 있다는 낙관은 유지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진전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흘러간다고 말했다는 것은 비둘기 진영의 바닥선이 한 칸 위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비둘기가 자기 진영의 가장 낮은 자리를 한 칸 올리면 매파의 가장 높은 자리는 자동으로 더 위로 갑니다. 컨센서스가 통째로 위로 이동합니다. 채권시장은 이걸 즉시 가격에 박았습니다. 3년 국채 입찰에서 낙찰 수익률은 3.965%로 찍혔습니다. 직전 입찰 3.897% 대비 위로 들렸습니다. 같은 시간 10년 금리는 플러스 1.20% 움직여 종가 4.46%, 30년 장기채 ETF인 TLT는 마이너스 0.67%, 달러 인덱스 DXY는 플러스 0.37%, 금리가 더 오래 높다는 옛 후렴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시장 한쪽에선 같은 날 로이터폴이 이런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의 다음 3개월 미국 10년물 전망은 4.30%, 6개월은 4.28%, 12개월은 4.26%. 한 달 전 4월 폴에서는 각각 4.26%, 4.26%, 4.25%였습니다. 컨센서스 자체가 위로 살짝 들렸습니다. 굴스비가 그 폴의 인장을 찍어준 셈입니다. 여기까지 깔리면 어젯밤 시장 분류기의 작동 방식이 보입니다. 분류기 첫 번째 변수는 에너지 비용 상승을 가격에 즉시 전가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기준에서 통과하는 종목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자기 가격을 자기가 정하는 회사, 다른 하나는 고객이 이미 단연 계약으로 묶여 있어 인플레이션 패스스루가 자동으로 되는 회사. 어젯밤 시장이 엔비디아와 매그칠 일부를 사고 SOXX 안에 메모리, 장비, 중소형 칩 이름을 판 이유가 정확히 이것입니다. 같은 날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흘렸습니다. 오픈AI는 공급사에서 사겠다는 약속만으로 수십억 달러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보도에서 이런 문장이 따라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 관련 매출로 30빌리언 달러 이상을 만들었다. 시장이 어젯밤 한쪽 손에 쥐고 있던 가설을 한 줄로 확인받았습니다. AI 자본 지출 사이클은 이미 종이로 묶여 있고 위 단계의 매출은 인플레이션과 무관하게 흐른다. 종이 계약은 유가가 올라도 단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격 설정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입니다. 분류기 두 번째 변수는 관세가 자기 매출에 닿는가입니다. 어젯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무역법원이 자신이 내린 트럼프 관세 122조 위법 판결의 집행을 정부 요청에 따라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한 줄로 말하면 트럼프의 10% 보편 관세가 당분간 살아남았습니다. 같은 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CBP는 법원 서류에서 자기들이 환불해야 할 관세 금액을 새로 계산했습니다. 5월 11일 기준 환불 대상은 830만 건, 환불 액수는 이자 포함 35.46 빌리언 달러. 만약 위헌 판결이 확정됐다면 미국 정부가 토해내야 했을 돈입니다. 그 토해내기가 일단 멈췄습니다. 채권 시장은 이걸 두 가지로 읽었습니다. 첫째, 관세 수입이 계속 들어오니 재정 그림이 그만큼 덜 나쁘다. 둘째, 그러나 그 관세는 결국 수입 물가에 얹혀 소비자 가격으로 흘러갑니다. 이 두 번째 줄이 굴스비의 관세 관련 항목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문장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더 오래 높은 금리, 더 오래 박혀있는 관세, 더 오래 흘러가는 서비스 인플레이션. 어젯밤 채권은 이 세 줄을 같이 가격에 박았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입으로 그 그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관세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 덜 효율적이지만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시장의 귀에 이 문장은 관세는 영구화될 것이다로 들렸습니다. 미국 4월 재정수지가 플러스 215빌리언 달러 흑자였다는 어젯밤 발표가 그 해석을 뒷받침했습니다. 4월은 세금 납부 시즌으로 보통 흑자가 나는 달이지만 이번 흑자 규모는 시장 예상 157빌리언 달러를 크게 웃돌았고 관세 수입은 약 22빌리언 달러로 평년보다 증가한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한 발 뒤로 빠져보겠습니다. 같은 풍경이 과거에 한 번 있었습니다. 1973년 가을입니다. 그때 사건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워키푸르 전쟁이 가을 첫 주에 터집니다. 오펙이 며칠 뒤 금수 조치를 선언합니다. 유가는 몇 달 만에 4배가 됩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는 그 분기에서 다음 두 분기까지 가속됩니다. 연준은 멈춰있던 긴축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S&P 500은 1913년 1월 고점에서 1914년 10월까지 48% 빠집니다. 이 구간 동안 워싱턴은 이건 일시적이다, 단기적이다라고 말했고 닉슨은 내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백악관에서 정확히 같은 문장을 썼습니다. Our inflation is short term. My policies are working. 1973년 가을 닉슨의 라디오 연설을 받아 적은 것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1973년에도 시장은 처음에 오펙 사건을 지정학이라고 분류했습니다. 통상의 사이클로 돌아간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다 두 달이 지나서야 그것이 인플레이션 체질의 변화임을 인정했습니다. 어젯밤 굴스비의 문장은
비둘기파 한 명이 그 인정을 시작한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제 화요일 시장 안의 분류기가 그렇게 정밀하게 돈 이유도 여기서 옵니다. 누구는 이미 가격을 옮겼고 누구는 아직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젯밤 매그칠 안쪽을 한 줄씩 보겠습니다. 매그칠 7종목 안에서도 어젯밤 분류기는 다르게 돌았습니다. NVDA 플러스 0.61%, AAPL 0.72%, 메타 0.69%. 이 세 종목이 어젯밤 가격 설정자 쪽에 분류됐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18%, 구글 마이너스 0.33%, 아마존 마이너스 1.18%, 테슬라 마이너스 2.60%. 7 중 4종목이 빠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 매출 호재가 흘러나온 그날 빠졌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그 매출을 이미 가격에 박아두고 있었다는 뜻이고 동시에 굴수비 매파 발언 한 줄로 멀티플 부담을 한 칸 깎았다는 뜻입니다. 테슬라의 마이너스 2.60%는 매그칠 중 가장 큰 하락이었습니다. 자동차는 가격 수용자 쪽 사업입니다. 치값이 오르면 차값이 오르고 차값이 오르면 차가 안 팔립니다. 어젯밤 시장은 그 줄을 정확히 봤습니다. 이제 제 계좌 이야기로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10,000로 시작한 실제 계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미국장 마감 기준 총평가 금액은 $13,939입니다. 시작 자본 대비 플러스 39.4%.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숫자를 그대로 말씀드리겠다는 약속이라 위쪽으로 와 있는 지금도 같은 형식으로 그대로 올려놓고 시작합니다. 다만 어제 하루는 그 그래프가 한 칸 꺾인 날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흐름입니다. 오늘 밤 10시 반 한국 시각으로 정규장이 다시 열립니다. 그 사이 잠들 수 없는 분들이 보게 될 세 줄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유가. WTI 6월물은 어젯밤 정규거래 정상가 123달러. 호르무즈에서 추가 보도 한 줄이 떨어지면 시간 외 전자 세션이 그 줄을 즉시 가격에 반영합니다. 한국 시각 오전과 오후 사이 중동발 헤드라인 한 줄이 떠오르면 그 한 줄이 오늘 밤 정규장 갭을 만듭니다. 시장 헤드라인 알람 한두 개는 켜놓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이란의 5대 협상 전제 조건이라는 표현이 다시 나오면 그건 협상의 사실상 결렬을 의미합니다. 어젯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의원 하나는 농축 연구 중단과 농축 우라늄 미국 이송은 우리에게 명예의 문제라며 사실상 미국 두 가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표현이 다음 24시간 안에 어느 매체에서 강화되어 다시 나오면 유가는 한 번 더 위로 갭을 띄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금리. 10년물 종가 4.46%. 이 숫자가 4.5%를 위로 깨고 자리 잡으면 어젯밤 엔비디아와 SOXX 사이의 갭은 더 벌어집니다. 가격 설정자 한쪽만 살려놓고 가격 수용자 쪽은 더 깊게 깎입니다. TQQQ는 나스닥 100의 3배입니다. 그 안에 가격 수용자 비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떠올려보면 답이 보입니다. NVDA, MSFT, 구글, AAPL, AMZN, 메타, TSLA. 매그칠 7종목 안에서도 어젯밤 4종목이 빠졌다는 사실이 오늘 밤 금리가 한 번 더 위로 가면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여줍니다. 셋째, 공포 탐욕 지수. 어젯밤 종가 기준 66 탐욕 영역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어드릴 것은 그 안의 분포입니다. 빅스는 종가 17.99, 일간 마이너스 2.12%로 살짝 내렸지만 일주일 기준 플러스 3.68%, 한 달 기준 플러스 6.06%로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 표면은 탐욕이지만 옵션 가격은 조금씩 보험료를 더 받고 있습니다. 표면 점수와 안쪽 옵션 가격이 갈라질 때 시장은 종종 다음 한 달의 변동성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어제 화요일 시장의 분류기가 그렇게 정밀하게 돌았다는 사실도 이 안쪽 옵션 가격과 같은 곳에서 온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비트코인 어젯밤 종가 8826달러, 일간 마이너스 1.14%, 연초 누적 마이너스 8.91%. 흔히 위험 선호의 온도계로 쓰이는 자산이 올해 들어 마이너스권에 있는 동안 QQQ는 플러스 15.50%, TQQQ는 플러스 43.43%에 있습니다. 두 자산 사이의 갭도 어젯밤 시장 분류기의 한 변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줄 다 보고 나서 한 가지만 머리에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설정자와 가격 수용자라는 두 단어입니다. 오늘 밤부터 다음 한 달 미국 시장에서 떨어지는 모든 헤드라인은 이 두 칸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새 관세 발표, 오펙 추가 감산, 호르무즈 추가 보도, 굴수비 다음 연설, 파월 다음 회견, AI 신규 수주, 메모리 가격 발표, 자동차 칩 재고 보고서, 5월 CPI 발표 일정, 모든 줄이 둘 중 한쪽으로 갑니다. 어젯밤 시장의 분류기가 한 일을 앞으로 여러분이 직접 종목 단위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그 분류기를 같이 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어젯밤 같은 분류가 또 다음에 떨어졌을 때 그 분류기가 어디로 돌았는지를 다음 영상에서도 같이 확인하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같은 자리에서 뵙겠습니다.